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6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마감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어제 휴장이다 보니까 금세 이제 금요일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무겁네요. 예, 미국장의 이제 급락 연출로 인해서 조금 공포심을 가지면서 이제 시작을 했죠.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뭐 일본 증시 빼고는 이제 또 급락 연출을 했는데 요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연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FMC 결과에 의해서 이제 미국장이 3% 급등했었죠. 당일날엔. 예. 근데 이제 다음날 5% 가까운 급락을 연출했던 거.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은 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좀 낙관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모순적인 발언이었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시장에 좀 퍼진 것 같고, 결국 인플레 이렇게 심각한데 너무 약한 어떤 조처 아니냐, 뭐 이런 시각으로 좀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3% 이상 급등하면서 성장주 중심의 약세를 좀 야기시켰던 것 같고, 뭐 국내장에서도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우수수 그냥 떨어지는 바이오 이제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셀트로는 이제 플러스로 마감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는 플러스 낸 이유가 또 그 외국인 개방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일본이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보통 오는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반응해서 이제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추세 반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나지 않다면 사실 변동성 큰 구간대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심리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1.2% 빠졌고요. 2644포인트. 하락 종목 수가 3배 정도 많았네요. 600 종목 정도 하락했고, 거래대금 10조니까 조금 적었네요. 평소보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1.76% 하락, 884포인트 마감했고, 거래대금은 6조니까 와 진짜 적게 나왔네요. 6조. 예.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으로 3배 이상 많았던 그런 장이었고, 올 수급도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외국인 기관이 전부 다 이제 순매도하는 흐름이었고요. 뭐 다 합치면 거의 한 1조 원 수준 같습니다. 코스피 장에서 외국인이 4,800억 순매도, 기관이 3,0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580억 순매도, 기관이 1,80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4,000계약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좀 이탈하는, 엑시트하는 어떤 수급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미국장 나스닥이 4.9% 빠졌는데 서킷까지 걸렸었죠. 선물 시장이 5% 이상 변동하면 잠시 거래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되는 그런 어떤 정말 무서운 어떤 광경이 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점 대비 1% 정도 올라와서 마감했긴 하지만 오늘 장중 내내 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반전되는 어떤 움직임이나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우랑 S&P도 3%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 여기 이제 튀어오르는 게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인플레가 좀 꺾여야 될 텐데 그거는 뭐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증시가 0.69% 상승. 지금 아시아가 다 급락했는데 혼자만 이제 플러스 양봉 떴거든요. 그 이유가 요겁니다. 뭐 빠르면 이제 그 6월부터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이 기사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뭐 경기 기대감이겠죠. 그런 부분으로 좀 상승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중화권은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3시 좀 넘어서 9월달 중국 항저우 이제 아시안 게임이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그래서 원래 9월 10일부터 25일 날 열릴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지금 코로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아시아권, 중화권 증시의 약세를 좀 야기시키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이 4%, 대만이 1.7%, 아직 마감한 건 아닌데요. 요 정도 상해 증시도 2% 약세 하면서 최근에 반등에서 다시 또 되돌림 나오는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업종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를 이제 먼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평선에서 아래로 이제 방향을 좀 틀어버렸죠. 그래서 전저점 깰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지금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이 뭐 쌍끌을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이렇게 흘러간 가운데 전저점 타진한다는 거는 전저점을 깰 가능성, 붕괴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중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추세 하락을 지속하는 그런 형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중장기 평선 아래에서 개파락으로 이평선 밀집 지역을 이탈하는 형태로 전저점을 또 타진하려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 한 2% 빠졌고, 시총 상위주들 뭐 기아, LG화학, 삼성 SDI 뭐 플러스도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약세였고요. 셀트리온도 좀 플러스 0.3% 플러스긴 했지만 뭐 그렇게 강한 어떤 움직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늘 8% 빠지고, 뭐 주요 이제 성장주 대표격이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5% 정도 밀리면서 오늘 뭐 약세 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미국에 이제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 연동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플러스를 유지하다가 오후 들면서 급락 형태로 4% 밀리면서 많이 빠졌네요. LNF사 4.5% 빠졌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같은 또 이제 성장주 대표격인 메타버스 게임 붙었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급락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에 연동된 민감도를 가지는 섹터가 보다 더 약세를 띠는 그런 형태가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휴젤이 6% 급락하는 형태가, 휴젤이 오늘 좋은 소식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액상보톡스 임상 1상이 완료됐다는 뭐 이런 소식도 이제 뭐 주가에 반영이 좀 되지 못하는 그런 좋지 않은 어떤 구간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바이오 뭐 할 것 없이 다 빠지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종목별 흐름보다는 그냥 뭐 지수 연동된 다 같이 밀리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좀 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하락의 어떤 흐름이 패턴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스닥 증시 보시면 양봉이 이렇게 떴다가 그걸 완전히 다 되돌려버리는 형태는 약간 좀 보통 이제 트릭이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속았다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 물량을 넘기기 위한 어떤 액션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뭐랄까 좀 오판했다든지 또 이제 하방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보다 더 강력하다, 뭐 그런 인식,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제 경험상은 좀 좋지 않은 패턴이다. 그렇게 좀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상해 증시도 중요한 또 증시 중에 하나인데, 계단식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무섭죠. 계단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또 무너지고 뭐 이런, 역시나 이제 중국도 지금 뭐 코로나 부분이 이게 참 오미크론 확산되면 답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그냥 걸리게 해서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은 그러진 않고 정말 그냥 봉쇄를 완전히 그냥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버릴지.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이 돼가지고 마무리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채 어느 정도 막아버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게 큰 변수, 전 세계 경제에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라는 거는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가 이제 6월 달에 큰 모멘텀을 앞두고 있고, 또 방산 쪽은 글로벌 성장 트렌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K 이제 그 방산이. 그래서 오늘도 세트레가에 비롯해서 캔코아, 한국항공우주, 뭐 인텔란테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보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산 우주항공이 시장 대비 좀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뭐 소위 이제 2차전지 그 BBIG라 불리는 그런 주요 성장 섹터는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오늘 뭐 레고 캔바이오도 4% 정도 밀리고, AAR 바이버도
ABL 바이오도 2.6% 밀리고 올릭스 4%, 뭐 지노맨 컴퍼니 3.7%, 뭐 엄청나게 밀렸네요. ST팜도 4%, 대부분 바이오 종목이 3에서 4%, 5%까지도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5% 밀리는 흐름들. 삼성바이오가 2.5% 밀렸으니까 적진 않았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1.4%, 셀트론 제약이 1.8%. 그래서 바이오 종목도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고, 오늘 반도체도 좀 밀렸어요. PSK가 3.9%, 테스 원익 IPS도 4%대 약세. 그나마 이제 해성 DS 이런 것들은 좀 덜 빠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좋진 않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 오늘 뭐 역시나 수소가 제일 강했습니다. 수소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 흘러나오면서 뭐 오늘 두산 퓨어셀 12.5%, 그리고 등락률 순위를 보면 S퓨어셀, 이제 수소 연료전지죠, 이쪽이 또 20% 급등하는 흐름들 보여줬고, 개별주 흐름이에요. 개별주 흐름인데 오늘은 그렇게 강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 이상 상승 종목이 막 20, 30종목 있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이었고, 상하포론테크 이런 것들 5%, 수소 관련된 기업들 뭐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 2.4% 상승. 그래서 오늘 뭐 상승한 종목이 많이 눈에 띄진 않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상승을 좀 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으로도 오늘 뭐 워낙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지만 어쨌든 인플레 우호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뭐 SOL 같은 정유주들, 이런 것들 오늘 뭐 정책 두산 퓨어셀, 그리고 해운주, 항공주가 오늘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페노션, 대한항공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수급 같이 들어오는 형태, HMM,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도 이제 수소 포지션 갖고 있죠. 셀트론이 수급이 우호적이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메지온이 뭐 수급이 붙으면서 했는데, 사실 상당 기간 보면 안 되는 종목이 돼버렸죠. 상하포르테크 5% 상승. 뭐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시장 전체가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슈 체크는 역시나 이제 FMC 결과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각 증권사의 리포트, 제가 오늘 거의 전 증권사 이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 리뷰 관련된 리포트는 다 읽어봤는데요. 삼성증권하고 제가 KB증권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일단 삼성증권은 뭐 시사점 정도를 이제 표현했는데요. 5월 FMC의 시사점, 일단은 75bp 인상 배제가 아니다. 리얼리티 체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거죠. 이 75bp 인상하는 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완전 배제한 건 아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미 선물 시장은 6월, 7월, 6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을 이제 95%까지 높여서 반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제 당일 발언이죠. 75bp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 발언이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급등을 연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당일날 좀 반영이 됐는데, 사실 페드 풋이라 불리는 페드 도빗이 비둘기파적인 어떤 전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깨닫게 됐다. 결국 이제 그 발언이 조금 이제 낙관적인 어떤 발언으로 좀 뉘앙스로 이제 보여졌지만, 직관적으로는 보여졌지만, 사실 그걸 뜯어보면 75bp도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둔 거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어떤 향후 향방에 따라서 이거 안 잡히면 75bp도 여전히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암시한 거다는, 그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깨달아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5bp 인상은 FMC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옵션이 아니다는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나중에 기자회견 쪽에서 들어보면 인플레이션 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해석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또 반등을 크게 그때 해줬던, 안도해줬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가 이제 강하다, 긍정적이다. 노동시장도 500만 명이 넘는 초과 수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뽑고자 하는 그 수요 말하는 거죠. 그거를 감안할 때 실업률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간 균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이제 표명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다른 어떤 의견들, 근거들이 좀 시장에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따 이제 KB증권 리포트 보면서 체크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 금융시장에 대한 시사점 자체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해 줬다는 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국 락다운 등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패드 통화 정책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강한 시그널링을 통해서 불필요한 금융시장의 우려를 좀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의도로서 좀 읽혀졌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직접적으로 7월까지 75bp 인상 가능성이 배제됐긴 하지만, 대신 6월달 7월달 추가 이외에 50bp 빅스텝의 인상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보다 중요한 거는 9월 금리 인상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열어둔 거죠. 예, 그게 사실 조금 시장에 영향을 세게 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지표 향방에 따라서 75bp 인상까지도 여전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리얼 체크가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뭐 CPI라든지 이런 것들, 고용지표, 물가지표,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좀 변동을,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가라앉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감들, 불확실성이 가라앉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어제 미국의 급락 형태가 말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제 KB증권 리포트는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연준, 파월 의장 연준의 이제 논리 모순이 만든 극심한 변동성은 과감한 긴축 의지로만 통제될 것이다. 그래서 야,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과감하게 긴축 의지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파월 의장이 너무 안이하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면서 빠진 거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하다는 시장의 반응의 근거가 뭐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뭐 근거가 빈약해서 전망이 아니라 희망처럼 보인 파월 의장의 경기 낙관론, 혼란을 막기 위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파월 의장은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걸 계속 기자회견 내내 이제 반복을 했는데,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경기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했죠. 아까 이제 봤듯이 미국 경제 좋다. 그러니까 이 낙관론을 이제 말을 한 그런 근거는 뭡니까? 강력한 어떤 초과 수요, 또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초과 수요, 그리고 강한 초과 적축. 우리가 이제 조금 부실 생기고 이런 것들, 가게나 기업들이 부실 생기는 게 뭐 여유 자금 없고, 그런 거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초과 저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 없다, 탄탄하다, 얘기를 이제 근거로 삼으면서 경제의 낙관론을 좀 폈는데, 오히려 이제 가계 소비, 고정 투자가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다. 강한 수요를 또 언급했고, 특히 고용시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하면서 침체를 100% 확률로 예고하는 실업률 급등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과적인 어떤 저축, 이런 것들을 근거로 가계와 기업의 재정 상황이 탄탄하다고 이제 근거를 삼았는데요. KB증권에서는 파월 의장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의 이 수급 균형 전망은 수요 위축 전망과 같다. 이게 경기에 대한 그 뭐 수요가 이제 좋다고 했는데,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공급망 문제에서도 이제 수급 균형 전망을 했는데, 이게 공급이 이게 회복되는 방해적인 어떤 요소들이 지금 있고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균형을 가진다는 전망은 결국 뭡니까? 수요도 위축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경제 어떤 수요가 좋은데 이게 좀 논리가 안 맞는데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공급을 웃도는 수요가 이제 과장됐을 가능성 해서 구인자 수,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구인 공고 내는 수에 거품이 좀 껴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연구원님이 김효준 연구원님이 얘기하는 본데요.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서 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서너 명을 구인한다는 보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많았다. 구인 공고 수가 실제 노동 수요보다 과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수요가 둔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지면 이직이 줄고 이직이 줄면서 과장된 구인 공고 수가 빠르게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거품이 끼어 있다. 내가 사람이 한 2명 필요한데 일단은 한 10명 뽑는다고 구인 공고를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뽑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채워지면 그 10명 올렸던 그 구인 공고가 이제 약간 거품이었던 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를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야,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았죠? 예. 그리고 이제 강한 초과 저축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가계의 탄탄한 재정 상황은 현실과 다르다. 예. 이게 이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저축을 많이 쌓았는데 미국 가계가 이 기간 동안에 쌓은 저축의 3분의 2 이상은 소득 상위 20% 상위권 사람들이 쌓은 거라는 거죠. 결국 이제 소득 중하위 계층, 그러니까 80% 사람들은 이 물가 상승, 특히나 물가 상승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게 이제 중하위 계층, 서민층, 특히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의 어떤 비중이 이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잖아요. 보통 엔겔 지수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축 다른 소비, 높은 단계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 할 여력이 좀 부족해 있고 그게 이제 경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계의 어떤 재정 상황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이게 좀 잘 이런 내용들의 근거에서 이제 얘기를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초과 저축이라는 부분도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 가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물가 상승이 80%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지금 현재 세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의 어떤 경착륙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이 막 긴축할 때는 뭐 비행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착륙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가 강하다. 이런 점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행기 그 단단하다. 안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의 통제 의지는 예상외로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해서 잘 누그러뜨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시장에서 이제 가해진 거죠.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 더 강한 긴축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뭐 성장주 중심으로 이제 세게 빠지는 부분, 이게 뭐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MC에 대한 평가가 이 하루 사이에 이 극명하게 이제 갈려버렸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그런 평가가 일단은 큰 이제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FMC 당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자산, 이제 성장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다음 날에는 연준이 너무 아니한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심각한 거 이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긴축을 더 크게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반영이 된 거죠. 야,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어떤 극명한 시세가 터지는 거는, 그러니까 3% 급등하고 5% 급락했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이 드문 케이스 그리고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흐름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온 거죠. 주가의 어떤 이 변동성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그 미국 CPI가 또 하나의 또 배리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미국의 5월 10일이죠. 예, CPI 발표가 4월달 이제 CPI 발표가 또 이제 한 해 또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당분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감안하면서 우리가 좀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강했는데요. 수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좀 나온 게 있죠. 산자 중기위에서 법반 소위 통과한 수소법 개정안에서 수소 쪽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뭐랄까요, 제도가 좀 마련이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아직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성장한다든지, 뭐, 기업들 어떤 실적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든지, 아직까지 그런 어떤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수소법 개정안으로 점진적으로 이 수소의 중요성, 그리고 수소 쪽에서 우리나라가 연료전지와 이제 뭐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이 이제 글로벌 1등이죠, 현재. 근데 이제 요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떤 또, 지원도 분명히 이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얼마나 또 지원해주고 정책적인 어떤, 제도화를 잘 마련하는가, 그 부분도 이제 성공의 주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년 7월 달 발의된 이 수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들 이렇게 좀 나와줬고요. 추후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인 5월 9일 예정된 산자 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 수소법 개정안 의결 마무리 가능성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래서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 발표도 2019년도 초, 그때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현 정권에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업 방향이었는데요. 산업 방향이었는데, 요거를, 임기 마지막,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뭐,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또 시장에서 또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뭐 친환경 트렌드 확산, ESG의 강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이제 수소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이 지금 많이 고조되고 있죠. 지금 수소 연료전지 발전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차 부분에서 이제 세계 1위죠. 언제든 뺏길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소 관련된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산업인데 아직 실적이 이제 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 마감을 해봤는데요. 참, 뭐, 최근에 이제 뭔가 좀 기쁘게 소식들을 전달 드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환경이고, 한편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2021년도죠? 작년에 이제, 그 고공권에서, 지수였던 고공권에서 한 100조 정도였던 개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는데, 그 물량이 지금 잠겨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지금 위로 지금 그 정도의 물량이 지금 딱 잠겨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섬뜩한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라는 게 참 무서운 분야이기도 하고, 또 희망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뭐 정말 어떤 행위도 이 답을 찾기에 쉽진 않았던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 관리, 멘탈 관리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뭐 손을 놓아버린다든지 시장을 떠난다든지 하는 거가 가장 악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결국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장도 결국은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갈 것이고, 또 시장이 경제가 건전하게 건실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리 인상 내지는 긴축의 조정이라는 거, 그 목적성 자체가 시장을 망가뜨리고 경제를 망가뜨리고자, 기업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구간은 출렁일 수 있지만, 잠깐 이제 우리가 뭐랄까, 치료제라는, 유동성이라는 치료제를 맞았던 그런 약간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인내하면서 지금의 구간을 꼭 반면교사 삼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편안히 지내시고 푹 쉬시면서 충전하시고요.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오늘 금요일 날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어떨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뭐 신속하게 제가 특별한 내용이 나오면 또 전달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시고 날씨는 참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